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용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사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그 지침서를 통해서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와 또 시설장과의 그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자 시설장 혼자만의 지침이 아닌 종사자와 또 시설장과 협의한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어르신과 시설장과 종사자의 행복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시는 모습대로 이렇게 청춘노인 재활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용훈 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지침서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침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침서 제작 목적, 제작 과정, 활용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종사자의 보호와 안정장치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을 저희 센터가 개원하면서 2년간에 걸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양적으로 확대된 노인복지 서비스와 더불어 장기 요양기관인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은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 노동이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서 트라우마까지 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 센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폭력의 노출은 종사자의 정서적 고갈과 소진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기관과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서를 제작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침서 제작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의 이해와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종사자와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그 토대로 사례 유형별 대응 방안 등을 우리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리를 하였습니다. 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기관의 그 특성을 고려한 지침서 제작을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과 4회에 걸쳐 함께 고민하고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일부 이용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술을 하였으며,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화체를 사용하여 이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용 안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들이 이용 어르신의 그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개입하는 단계에서 좀 더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 자료로 활용되어지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올 하반기 7월부터 실습생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요양보호사 실습생들에게 이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중앙보호센터 신규 종사자 및 정기 교육자로 이렇게 활용되어 안전한 업무 환경이 되어지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지침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상황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 세 번째 성적 폭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양한 갈등에 대하여 저희가 느끼고 대응하였던 실제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신체적 폭력 상황은 무엇일까요? 이용자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신체적인 공격과 시도를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제적 공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자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직접 공격하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으며, 두 번째로 공격적 시도는 이용자가 사회복지 종사자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고자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또 그러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 어르신이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 즉 이용 어르신이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저희 센터에는 치매 등급 6급부터 4급, 조금 심하신 분 3급까지도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3급 어르신들은 많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시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히 이용자를 제지하거나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용 어르신 종사자에게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였을 때 그 어르신을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할까 참 고민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시로 나온 문장처럼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 어르신과 그 음성을 맞추어서 다툼을 가져야 될까 하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르신은 어디까지나 치매적인 인지 저하 능력, 저하 어르신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대하거나 지나치게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거나 손가락으로 지적하거나 위협적인 표정과 동작을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볼 때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 저희는 전 직원이 이 상황에 개입을 하고 이용자를 제지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이용자들의 불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상급자 및 기관 책임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중요한 것은 CCTV 등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폭력 발생에 또한 징후가 보일 때가 있는데, 이 상황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저희는 이렇게 대처를 해봤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지금 하는데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좀 단호하고 그 어르신이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이 어르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제공해 드리는 그러한 여유를 갖게 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그 행동을 저지른 어르신들에게 비난을 하게 되죠. 왜 저러느냐, 조용히 해라 등의 12조 문책성 비난에 어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시켜드리고 분리시켜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흥분하여서 욕설 하거나 위협적 신호를 보일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폭력 가능성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가 있을 경우 주변의 이용 어르신들을 피신시켜야 합니다. 아주 우리 어르신들이 물론 치매의 질병을 갖고 있지만은 손이 빠른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속히 연락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관 책임자의 지휘 기관 차원에서 추가 피해를 막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2년간에 걸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 어르신 간의 폭력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저희는 또 이렇게 대처를 실제 경험을 해본 것이죠. 폭력 상황 이전 대부분 큰 소리 또는 욕설, 부딪힘 등 갈등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어르신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어르신들은 평균 연령이 약 80세 정도 되시고 최고령 어르신은 96세까지 현재 센터에 저희들이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미리 폭력적인 상황을 예견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지혜롭게 중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잠시만요 하고 이쪽으로 모셔오게 하고 다툼이 일어난 선생님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거나 되도록 갈등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을 자리를 이탈하여서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폭력 상황이 이미 발생된 경우라면 직원이 어르신을 한 분씩 잡아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빨리 제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폭력 상황이 일어나서 다툼이 있기 전에 어르신들이 낙상을 한다거나 또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더 큰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은 제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서적 폭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서적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종사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시면서
괴롭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또한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반복적으로 장난 등을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특히 치매 등의 어르신을 보호하는 저희 노인주간보호센터의 특성에서 어르신 케어 시 다양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우리 종사자에게 정서적 혼란을 겪게 하는 경우가 늘 따라붙어 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한 분의 치매 어르신을 모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저희 어르신들의 정원이 56분이신데 지금 현재 55분의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 어르신의 약 80%가 치매 등급 6급에서 4등급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뇌경색, 파킨슨, 노인성 지체 장애를 20% 정도의 어르신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의 그 다양한 형태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겪는 그 정서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사회복지 종사자를 언어적, 정서적으로 면전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괴롭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자주입니다. 이용자가 종사자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말로 협박을 하는 것, 또는 종사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하는 위협, 모욕, 비하 발언 등을 저희들은 늘 받고 있습니다. 즉 보호자가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십니다. 또 폭언이 지속되는 이러한 경우가 센터에는 늘 벌어지게 되면 앞으로도 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종사자가 아닌 다른 종사자가 그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그 어르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과 현재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공감을 해드리고 위로하고 진정시켜드리고 다른 어르신과 공조하지 아니하도록 그 어르신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흥분하실 경우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사자 2명 이상이 함께 상황을 주시하며 이 어르신을 안전한 곳으로 쇼파나 또는 상담실로 모시고 가서 그 어르신을 크게 흥분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어르신들의 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힘하고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주 가냘픈 치매 어르신으로 잘못 보면은 특히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어르신한테 밀려서 오히려 큰 상처를 입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물을 제공한다든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에게 물을 드릴 때는 유리컵이나 뜨거운 물은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기분 나쁘면은 물을 확 끼얹으잖아요. 뜨거운 물을 갖다 드렸을 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물을 그냥 선생님한테 뿌리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흥분된 정도에 따라 대응 종사자의 그 비위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용 어르신이 폭언을 지속한다고 하여서 절대 대응을 하면은 안 됩니다. 저희는 초창기에는 사실 저희 요양보호 선생님들도 초보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맞대응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농담이나 또한 유머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증증 치매로 인해서 욕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특정 대상에게 이럴 경우에는 이 어르신은 어떤 특정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누군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욕설을 하는 경우는 단순하게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때로는 밥을 달라고 하시면서 밥을 금방 드셨는데 안 드셨다고 해요. 이런 일은 아주 치매의 기본적인 증상이시죠. 그럴 때에는 반복적인 그 요구를 하셨을 때에도, 처음에 저희가 당했을 때는 금방 밥 드셨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 밥 금방 갖다 드릴게요 하고 시선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드려서 마음을 늘어뜨려 드리는 그런 제스처를 쓰게 됐습니다. 어르신이 격한 감정과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대화를 할 때는 낮은 어조로 천천히 긍정적 답변을 드리면 다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꼬집거나 이를 확 무는 그런 어르신도 있었고요. 팔다리에 힘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주 자주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은 오히려 우리 요양 선생님들을 해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어르신들은 별도로 상담을 하여서 병원 진료 및 약 처방 등의 상담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또 법률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그 호칭 문제. 가끔 요즘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광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광고를 보면은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비심을 갖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직종을 선전해주는 직종이 있습니까? 글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에 대한 직종에 대한 광고를 나라에서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죠. 아가씨, 아줌마 또는 어이, 저기 등의 호칭을 사용하여서 저희 종사자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줄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어르신들이 오시고 또 어르신들의 그 생각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꾸준히 저희가 어르신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처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호칭을 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호칭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용 어르신께서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올바른 호칭을 부르지 않는 경우에 저희는 반복적으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알려드려야 할 의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하고 아주 부드럽고 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 아가씨, 물 좀 줘, 물.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어르신 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염려원 요양보호사입니다. 제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저는
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인지저하, 단기 기억 저하로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늘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올바른 호칭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하고 알려드리면 어르신들은 결국은 따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시거나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시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선생님하고 불러주세요라고 올바른 요청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죠. 어르신들 주변에서 종사자 간 대화 시에도 중요합니다. 종사자 간에도 서로 존칭을 써서 무슨 선생님 하고 어르신들 보는 데에서도 그렇게 해야만이 어르신들도 선생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 출석을 늘 하는 그 시간을 활용하여서도 어르신과 인사를 하면서도 선생님과 인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존칭을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앞에 우리 서지수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벌어주셔가지고 사실 이게 30분에 다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닌데 말을 조금 빨리 하려고 지금 이렇게 되는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번아웃 증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은 사실 이직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어서 계속 그 어르신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반복적으로 설명을 할 때가 많은데, 물론 질병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질문을, 같은 이야기를 하루 이틀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어르신은 1년 내내 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같은 이야기를, 같은 상황의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만약에 치매의 상태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번아웃 증상을 갖는 선생님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그 감정이 몹시 상하거나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 우울감이 들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동료나 기관장에게 알려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나 선배의 그 노하우를 공유하며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심리적 그 문제를 상담해주는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심리상담 또는 업무조정, 휴가, 외부 전문가 연계 등 지원 방안을 준비하여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 선생님들에게 늘 공지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적 폭력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센터 안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성적 폭력 상황이 수시로 나타나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적 위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런 경우입니다. 원치 않는 그 신체적인 접촉,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을 덧는다든지 어떤 경우는 껴안는다든지 그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이나 성적 농담, 종사자를 성적인 면에서 평가하거나 지칭하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이 성적인 문제가 아주 사회시 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참 힘들죠. 이쁘다는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 아무 안 한 것도 없이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그 성적 폭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죠. 이용 어르신이 종사자의 그 신체를 만졌을 경우, 참, 이 요양보호사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당했을 때에는 참 그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손 한번 잡아보자 하며 손등을 쓰다듬다거나 악수하자면서, 저도 몰랐어요.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을 살짝 긁는 어르신이 계세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얼굴이 붉게지시면서 악수를 했는데 손가락을 살살살 긁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성적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듯이 움직이면서 우리 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팔뚝으로 치거나 가슴을 쓰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참 이게 문제가 지금 곤란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는 이렇게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동을 저지하며 그 어르신의 눈을 보고서 아주 차분하게 단아한 어조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다음부터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단호하게 정중히 말씀을 드려보자고 이렇게 하고 또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어르신들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언제 만졌어? 바로 부정적인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어르신께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의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해서 그 어르신을 대한 이야기를 종사자들과 상황을 공유해서 그 어르신과의 케어 시에는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어르신과 거리를 두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의사를 전달하며 과도한 그 자극을 자제하면서 같은 행동을 다른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며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매로 인한 단기 기억 문제로 인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종사자들과 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서도 단순 기억 상실에 의해서 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 어르신의 그러한 행동을 하신 횟수, 고의성, 피해 정도에 따라 보호자 상담 및 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저희 센터에서는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자와 가해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특성상 임의로 퇴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은 이용 중지 조치될 수 있음을 서비스 계약 시에 보호자 교육 및 문서화하기로 저희는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이유로 성희롱적 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역정을 낼 수도 있지만 최근 사회에서 성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특히 녹화된 CCTV를 보여드리면서 자제를 부탁드리고 반드시 보호자 상담을 통해 센터와 가정에서 일관적이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중요한 것은 상담 기록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의 특성상 그 질병으로 인한 상황, 반복적 의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와 종사자의 적당한 거리 두기를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 케어 시 이성 어르신께 허리 잡는 부분, 팔짱 끼기, 어깨 동무, 쓰다듬기 등 필요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대수수면 자제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하는 방법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르신이 몇 분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르신을 좀 잘 보호해 드리려고 이런 행동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데 어르신이 성희롱적 표현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계십니다. 우리 종사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든지 또 어떤 어르신은 자기하고 사귀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르신들이 반복적으로 할 때는 단호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문제적 상황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있는 경우 성령 서비스나 물리치료 시 둘이 있는 공간에 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그러한 일을 당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마음이 불쾌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다시 그런 말씀하시면은 특별한 조치를 사무실에 말씀드려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사례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르신이 개인 전화번호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 운영을 하면서 담당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상황인데 차량 송영 서비스를 이유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에서는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지를 않습니다.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님 번호나 사무실 번호를 알려드리고 이미 사무실 번호를 알고 계시는 경우에 전화번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정 담당자의 개인 번호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차량에 늘 명함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명함을 드리며 일로 연락을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갈등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우리 대표님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상